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툴입니다.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떻게 몸을 풀어줘야 할까요? 오늘은 2024년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스트레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폼롤러, 정적 스트레칭, 등척성 운동 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워밍업이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칭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스쿼트, 그리고 스네치와 같이 숙련도가 필요한 운동은 가동 범위를 늘리거나 코어의 안정성을 개선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폼롤러와 정적 스트레칭은 가동 범위를 늘리고 등척성 운동은 코어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스쿼트, 데드 등 숙련도가 필요한 운동의 움직임 패턴을 개선할 수 있는지는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밍업들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운동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볼 연구는 6주 동안 주 1에서 3회 정적 스트레칭, 폼롤링, 등척성 운동을 실시했고 이러한 워밍업이 오버헤드 스쿼트의 움직임 패턴, 가동 범위, 코어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총 88명의 20대 남성이 6주 동안 이 실험에 참여했고 워밍업을 하는 세 그룹과 워밍업을 하지 않는 그룹이 포함되었습니다. 워밍업을 하는 세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15분간 폼롤링, 정적 스트레칭, 등척성 및 활성화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엉덩이와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 코어 안정성, 오버헤드 스쿼트 움직임 패턴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워밍업 방식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첫 번째, 거의 모든 결과가 워밍업을 한 그룹이 나왔다. 두 번째, 워밍업을 안 한 그룹은 연구 전후로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 오버헤드 스쿼트 양다리 내리기 오른쪽 고관절 굴곡에서는 통합 워밍업을 자주 할수록 개선이 잘 됐다. 위 사진을 보시면 워밍업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 간의 오버헤드 스쿼트 퍼포먼스와 모든 가동 범위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버헤드 스쿼트의 경우 워밍업 빈도가 증가할수록 움직임 패턴이 더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실험자들이 주 3회 워밍업을 했을 때 양다리 내리기 테스트 분야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논문은 정적 스트레칭, 폼롤링, 등척성 운동을 통합했을 때 장기적인 가동 범위 상태와 코어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지 체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도 저항 운동을 진행할 때 움직임 패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체크하려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폼롤링, 정적 스트레칭, 등척성 활성화 기법을 훈련 시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과들은 워밍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한 이전 연구들과도 일치합니다. 특히 폼롤링과 정적 스트레칭 모두 가동 범위 개선이 기대되었는데 메타 분석에서 4주 이상 폼롤링은 가동 범위를 크게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정적 스트레칭이 가동 범위를 개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워밍업 중에 진행된 등척성 운동은 운동 중 토크를 향상시킬 수 있어 운동신경 단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말했습니다. 각 워밍업 방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를 합친 통합된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방법들이 움직임 패턴에 미치는 내용을 실험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논문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합할 때 모든 실험군이 통제군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으며 주 2에서 3회 워밍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 1회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과는 오버헤드 스쿼트의 움직임 패턴일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후 요추 과신전과 몸통 굽힘이 줄어들었음을 관찰했으며 이는 엉덩이와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관절들의 가동 범위가 개선되면서 더 직립된 오버헤드 스쿼트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다리 내리기 테스트에서 워밍업을 한 그룹이 더 많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등척성 운동으로 인해 코어 안정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 또한 오버헤드 스쿼트 자세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버헤드 스쿼트 패턴 개선은 빈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주 3회 워밍업을 수행하는 것이 항상 주 2회나 주 1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 2에서 3회 워밍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폼롤링과 정적 스트레칭에 대한 메타 분석 및 체계전 리뷰에 있는 연구들이 주 2에서 3회 이 전략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 3회 이상 이 통합된 워밍업을 수행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익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빈도가 높을수록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효율적인가? 두 번째, 이 방식을 워밍업의 일부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세 번째, 장기적인 가동 범위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해 폼롤링과 정적 스트레칭의 적절한 지속 시간과 강도는 무엇인가입니다. 힘과 파워를 최대화하기 위해선 워밍업으로 폼롤링이나 정적 스트레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폼롤링은 즉각적인 스트레칭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적 스트레칭은 오히려 퍼포먼스 감소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폼롤링과 정적 스트레칭은 즉각적인 퍼포먼스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주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5분간의 워밍업을 통해 가동 범위와 움직임 패턴을 개선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동 범위와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를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 운동의 워밍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엔 스트레칭 좀 해줘야지 라고 마음먹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폼롤링과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과 강도가 적당해야 하는데요. 연구진은 폼롤링과 스트레칭에 각 근육분당 30초씩 1회 실시했지만 폼롤링은 최대 강도로 진행했고 정적 스트레칭에 대해선 강도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폼롤링은 10점 만점 중 7점의 강도로 해주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강한 정적 스트레칭은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 근육분당 스트레칭은 30초 미만으로 유지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정도의 스트레칭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적 스트레칭 후 동적 스트레칭을 진행해주면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된 워밍업 전략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등척성 운동도 포함되었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코어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이중 다리기 내리기 테스트와 오버헤드 스쿼트 패턴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등척성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해당 근육을 활성화하여 신체가 운동 중에 그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등척성 운동은 오버헤드 스쿼트 시 가동 범위와 더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입니다. 등척성 운동이 워밍업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등척성 운동으로 워밍업을 실시했지만 단거리 달리기와 점프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등척성 운동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폼롤링, 정적 스트레칭, 등척성 운동을 통합하면 장기적으로 가동 범위, 코어의 안정성, 움직임 패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 방법들이 반드시 워밍업의 일부로 포함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그럼에도 워밍업으로 할 경우 시간과 강도를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 아래는 워밍업 방법 두 개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가동 범위와 코어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순서는 폼롤링, 정적 스트레칭, 등척성 운동 순입니다. 이 경우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가동 범위와 모빌리티 운동을 따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진들은 활동적인 남성에게 6주 동안 훈련 전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폼롤링, 정적 스트레칭, 등척성 운동을 시켰고 대조군은 워밍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워밍업을 수행한 세 그룹 모두 6주 후 오버헤드 스쿼트의 움직임 패턴, 엉덩이 및 발목 가동 범위, 코어의 안정성이 대조군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오버헤드 스쿼트와 코어의 안정성은 빈도에 따라 개선됐다. 이 연구는 15분간의 워밍업이 운동에서 장기적인 가동 범위, 코어 안정성, 움직임 패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워밍업이 워밍업의 일환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의 세션으로 따로 수행해도 좋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